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잠시 보겠습니다. 흥미로운 수치가 있습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지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민주당 지지도가 42.7%, 국민의힘 지지도가 39.5%로 특히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2.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당 격차가 3.2%포인트로 오차 범위 내다. 이렇게 지금 수치가 나오고 있고요. 이 조사는 리얼미터가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100%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 우선 서 의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장 대표의 어떤 단식 투쟁,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예방,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수치상으로 일단 짐작해 보면 결국 보수 결집의 효과 이끌어냈다고 평가하는 게 맞을지요? 어느 정도는 보수 결집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 그 이전에 지금 최근에 일어났던 이해운 그 후보자에 대한 후보자의 낙마, 그다음에 인사 검증의 실패, 네. 그다음에 또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8일 동안 단식을 했던 거는 쌍특검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통일교 게이트 특검의 필요성, 그다음에 민주당의 돈공천 의혹에 대한 특검 필요성에 상당 부분 무당층들이 공감하고 이 여론이 움직인 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뭐 짧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지금 1월 둘째 주 조사를 잠깐 보면은 양당 격차가 그 당시에는 14.3%포인트로 꽤 많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략 한 2주 정도에 양당 격차가 14.3%포인트에서 3.2%포인트로 줄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위기감인가요? 아니면 다른 원인 분석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뭐 위기라고 보기에는 좀 과도한 표현 같아요. 지난주에 비해서는 우리 민주당도 소폭이지만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 당도 이번에 코스피 5천도 돌파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도 호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해운 그 인사청문회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 이제 나오고 또 정청래 대표가 합당 그 발언한 것이 우리 그 지지율이 좀 많이 오르지 않은 격차가 줄은 그 주된 원인인 것 같고요. 네. 반면에 또 국민의힘 말씀하신 것처럼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어쨌든 그 강성 지지층의 결집을 좀 끌어온 그런 측면들이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사 기간마다 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뭐 갤럽 조사에 보면 1월 넷째 주에 갤럽 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2포인트가 빠져 있거든요. 또 MBS 조사에도 3포인트가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지금 앞으로 이제 그 어떻게 양 당이 앞으로의 그 이제 각 당마다 처해 있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제 한동훈 제명권이 있고 저희 당 같은 경우는 합당 이슈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의 차이들은 또 요동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부분 좀 더 짚어볼게요. 지금 각 당의 정당 지지도 추이를 보면서 어떻게 격차가 벌어지고 좁혀졌는지 한번 저희가 짚어봤는데, 사실 그동안 이제 무당층 비중이 두 자릿수 %였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 무당층이 11.5%, 이번 조사에서는 8.9%로 좀 이것도 줄었어요.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단순히 어떻게 보면 집토끼들의 결집만 있었을까? 아니면 중도층이나 무당층의 어떤 변동 폭이 다른 요인으로 좀 간 것도 있을까?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그 사실 지난 대선 결과를 보면은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가 기억하기로 한 49% 정도 지지를 얻었고, 당시에 김문수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41% 정도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네. 당시 한 8% 정도의 격차가 있었는데요. 지금 오늘 리얼미터의 결과를 보면 그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었죠. 그러나 그 우리가 선거에 패배한 이후에 사실상 이제 이재명 정부가 집권을 시작하면서 상당히 많은 컨벤션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이것은 이재명 그 정권의 컨벤션 효과가 어느 정도 떨어지고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 가지 정책 대응이라든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인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차분하게 바라보시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새해를 접어들면서 더더욱 또 그렇게 냉정한 평가가 시작되고 있는 징후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굉장히 여권의 악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권의 악재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야당이 사실은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지율 견인이 굉장히 더디게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쌍특검 요구에 대한 단식에 들어가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슈를 중심으로 뭐 부동층들이라든지 중간층들이 이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당이 잘했고 또 민주당이 잘못했다 이런 측면보다는 이 중요한 두 가지의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계신다. 이런 것들이 예. 추이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점점 이제 선거가 다가올수록 이 중도층 내지는 뭐 부동층, 무당층 분들의 어떤 변화가 있겠죠. 지금의 이런 변화는 앞으로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 이번에 뭐 무당층이 이제 8.9%이고 전주가 이제 15, 16일이 11.5%에 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그 전주에는 또 8.5%였거든요. 네네. 무당층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무당층이 야소폭으로 이렇게 줄어든 건 큰 의미는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전체 응답 표본수가 1,000명인데 한 30명 정도 차이인 거거든요. 이 정도 차이는. 그래서 아마도 2월 달 되면 예비후보 등록, 지방선거 관련해서 예비후보 등록이 되면 다음 그때는 이제 주부터죠. 스팟으로 여론조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 출마한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이제 이렇게 참여해 줄 것을 독려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양 진영 간의 결집들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요 정도 수준으로 해서 뭐 국민의힘 무당층이 국민의힘 지지를 옮겨갔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예. 것처럼 장동혁 대표의 단식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그런 효과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